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를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이 업데이트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리플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전은 암호화폐계에서는 매우 오래 지속이 되었던 그런 악재 중 하나였고요. 2020년 12월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랩스를 무허가 증권을 발행을 하고 대중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이 소송건으로 당연히 리플 XRP의 가격에도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이 XRP 가격이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던 이 스텔라의 XLM도 동시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자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도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SEC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 리플, 미국의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공격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러 거래소에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규제 사태가 3년 이상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움츠러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존재를 했었고요. 사실상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호화폐가 이 SEC의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다 존재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기간을 보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7월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SEC와 리플의 소송 사건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 약식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리플에게 불리하지 않은 판결이었고요. 이 리플랩스가 직접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리플은 증권으로 간주를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불특정 투자자들이 구매를 한 리플은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약식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나 우리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크게 해소가 되었고, 오늘 속보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법원의 토레스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리플 발행사 이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사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호재인 이유는 이는 SEC가 기존에 요구한 금액인 20억 달러의 벌금의 1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소액의 이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글을 좀 읽어봐 드리자면요. 이번 판결은 리플사가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민사상 벌금인 1억 2,500만 달러를 내고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당초 SEC가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리플사의 실질적인 승리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서 4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종료됐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SEC의 규제 일변 행정행위를 견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글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는 2빌리언 달러를 요구를 했고, 법원은 그들이 손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그들의 요구를 94% 이상 줄였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명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플과 크립토 시장 업계 그리고 법치주의 승리입니다. SEC가 XRP 커뮤니티 전체의 가한 욕풍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일단 XRP 차트를 한번 가보면요.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약 20% 급등을 한 것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전체 코인 시장 자체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듯이 여러 악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었고,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폭락을 한 상태였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현재는 리플의 XRP와 이 리플과 가격이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스텔라 루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 소송전 승리는 현재 코인 시장에 한창 불타오르고 있는 시기에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번 리플의 호의적인 판결 결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로 잠시 돌아가 보면요. 이 리플의 약식 판결 때 당시 XRP의 급등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이 XRP가 일본 기준으로 70%까지 상승이 되었지만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던 것만큼 그런 기대감이 차트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진다 하더라도 XRP가 어떤
상승 모멘텀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XRP라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아주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는 아직 미지수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XRP의 생태계를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산들을 쉽게 이동시키는 걸 도와주고 그 자산들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XRP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XRP의 쓰임새를 보면요, 쉽게 매수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만큼 쉽게 매도가 일어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을 무기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몇 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치를 오랫동안 저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리플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이 이제부터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겁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내러티브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각각의 프로젝트가 가치를 갖고 상승되기 위해서는 이 내러티브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되어서 스텔라가 나오게 되었고 스텔라에서 포크가 되어서 다시 파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 미디어나 뉴스나 심지어 전문인들도 스텔라는 리플의 하드포크로 탄생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고 리플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스텔라도 따라가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심지어 투자도 세트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하나의 큰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스텔라는 리플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네트워크가 아니죠. 완벽하게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공동 개발자였던 이 제드 맥켈럽이 본인이 만든 이 리플사에서 쫓겨나서 이 스텔라 네트워크를 다시 설립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리플을 하드포크를 시도를 해서 개발을 시도를 했으나 중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이 제드 맥켈럽이 완벽히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다시 탄생시켜서 만든 게 이 스텔라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드 맥켈럽도 본인의 X에서 이 스텔라와 리플은 완벽히 다른 네트워크이다, 즉 하드포크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였고요. 심지어 스텔라 홈페이지에서도 스텔라는 리플의 하드포크가 아니고 스텔라에는 리플의 네트워크 기록이 원장이 없다라는 언급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적인 팩트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디어나 대중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핏줄에서 나온 네트워크로 내러티브를 형성을 하고 그런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함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파이는 스텔라의 코드를 가져와서 새로 개발을 하는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파이도 리플이나 이 스텔라처럼 미국에서 탄생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고 리플과 스텔라, 파이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도 미래의 어떤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플과 SC의 이 소송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규제적으로 어떤 큰 장애물이 없어야 파이가 오픈메인넷 출시 후에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 코인사이더와 같은 암호화폐 분석 채널은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형성하는 여러 기준 중 여러 이제 리스크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SC가 리플을 지금 공격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이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내러티브가 존재했던 만큼 리플이 이번에 SC 소송전에서 다시 한번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부분, 그리고 이 SC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이 반암호화폐 스탠스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기도 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이 코인 프로젝트이죠. 리플과 스텔라, 그리고 이어서 파이까지 매우 호재인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리플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테스트넷 과부하로 인해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새로운 지갑이 테스트넷에서 처음에 생성이 되고 마이그레이션 시에 그 지갑 주소가 메인넷에서 활성화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파이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이 파이의 테스트넷의 혼잡 때문에 새 지갑 생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코어팀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메가모드의 공지를 보면 파이코어 팀이 파이 지갑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자들이 지갑을 생성하고 잠금 해제하는 것을 막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을 통해 사용자는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고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테스트넷이
사용 불가능할 때 메인넷 지갑 잠금 해제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넷 지갑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테스트넷 지갑을 활성화하려면 테스트 파일은 실제 파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온보딩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사기와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것은 국내 모더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메가모더나 모드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 코어팀에서는 커뮤니티와 지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러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지 계속 발생하는 문제나 버그에 대한 보고를 지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모두들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 지갑 생성 이슈에 대해서는 며칠간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3번으로 가서 새로운 이제 지갑을 생성해야 되는 분들 시도를 해보았는데 혹시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파이 채팅방으로 가서 모더님께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갑 상단에 이렇게 메인넷 지갑과 테스트넷 지갑을 고를 수 있는 메뉴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테스트넷을 고르면요, 바로 테스트넷 지갑으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렇게 알림창이, 팝업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해드리자면은 파이 테스트넷 지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테스트넷 지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테스트 파이는 진짜 파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테스트 파이는 파이 테스트넷에서 거래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며 이 테스트 파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 지갑과 테스트넷 지갑을 혼동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보를 주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진행하기 누르시면요, 바로 테스트넷 지갑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테스트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 알림 팝업 창이 또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이렇게 정보를 주는 그런 팝업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캔니님이 몇 가지 중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자면요, 파이어사이드 관련 이 메가모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파이어사이드의 레벨 승급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신고나 삭제 처리수에 따라서 검증자의 레벨이 상승하게 되는데 현재는 더 높은 레벨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중지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유지 보수로 인해서 이 승급이 중단이 되었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메가모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버그가 수정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좀 더 정확한 업데이트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미 법원이 리플랩스에게 벌금 1,700억 원을 명령했지만 사실상 리플이 SEC의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매우 기쁜 이 호재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파이 지갑이 오늘부터 다시 생성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부분,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